국민 주권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 활동을 하는 리마연입니다. 이러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개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의원 내각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의원 내각제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집행정부의 내각을, 지금 같으면 대한민국 같으면 행정부에 해당하는 이런 조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리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부를 의원 내각제 정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 의원 내각제 정부라는 것은 최근에 이탈리아 사례에서 보았듯이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 집행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사임하게 되면, 그러면 내내 이 의회도 해산을 하게 되더라, 이런 것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기본형이고, 각 나라마다 어디는 대통령을 두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저 총리가 하고 천황, 일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 왕은 일본 헌법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투표권도 없고 그런 그들 나름대로 신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일본과 이탈리아는 의원 내각제라고 해도 참 다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본형을 알아두고 각 국가마다 조금씩 자기들의 그 전통과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 변형을 한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그 내각이 있고 의회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권이 있다, 그런 것이 있죠. 내각 불신임안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의회에서 이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고 결의안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게 아무리 의원 중에서 뽑아놨다 하더라도 이 집행권이라는 것은 강력하죠. 예산을 쓰는 그런 자리다. 그래 막상 가서 보면은 자기 정파, 자기가 원하는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라는 것이 결의가 되면은 정부는 총사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 마음대로 휘둘리면 집행정부가 결국은 행정 집행을 하는 곳이 올스톱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말로는 의회와 이 내각이 서로 무기를 대등하게 갖게 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일종의 정치인 카르텔끼리 우리는 무기가 대등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국민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무기 대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옛날 국민 주권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다,
지금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회는 이래야 한다, 정부는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은 항상 국민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정부에서는 의회 해산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의원 내각제의 국가에서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하는 결의를 했을 때 정부가 여기에 대립해서 국회를 해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죠. 총리가 사임을 하고 여기는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런 형태인데 대통령이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총리 사임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의회 해산을 명령을 한 것이죠. 이러면 이제 총선을 다시 해가지고 총리도 다시 뽑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각도 다시 구성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언젠가부터 사실 이 의회 해산권이나 내각 불신임권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봤을 때는 이게 들어올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의회는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삼권 분립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정부가 국회입니다. 의회가 아니고. 의회는 해산할 수 있으나 국회는 해산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두면 됩니다. 따라서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이 없다. 내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부에 대해서 불신임권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정부의 장관이라든지 총리에 대해서 불신임권이 있죠. 이게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각 불신임권과는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다. 우리는 의원 내각제가 아니고 정부에는 내각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입법정부는 의회가 아닌 국회이며 국회에게는 내각 불신임권이 없다. 정부 불신임권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고 그리고 정부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 대통령이 독재적인 그 권한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헌법이 개정돼 버리면 정부의 국회 해산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그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내각 불신임권이 없다. 그리고 국회도 해산할 수 없다. 우리는 권력 분립, 삼권 분립을 지킴으로써 국민 주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는 자들이 실제로 행정집행을 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기화로 국민보다 센 국민 위에 올라서려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권 분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내각제라는 것은 정부와 의회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권 분립이 됩니다. 정부와 의회가 한 몸이 되고 법원이 따로 있는. 그러면 정부와 의회, 지금은 국회인데 이렇게 가면 의회로 바뀌게 되죠. 정부와 의회가 한 몸이 돼서 이들이 지금처럼 당정청이 힘을 합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면은 국민 주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 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키우고 국회의 폭주를 막겠다고 하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키우고 이거를 자기들 뜻대로 했기 때문에 정치인 카르텔이 저렇게 비대하게 커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국민 주권까지 그들이 빼앗으려고 의회 주권을 내세우고 있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통치기관 리셋 개헌, 국회의원 단임제 개헌을 관철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